해가 뜨기도 전 재래시장의 한 구석에서는 이미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불빛의 주인공은 김영철, 올해 72의 나이에도 여전히 새벽 5시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여는 통닭집 사장이었죠. 그의 손길은 느리지만 정확했습니다. 수십 년간 반복된 동작이라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영철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 채소 가게 최 씨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영철은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통닭은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가게 앞에 걸린 오래된 간판 영철이네 통닭은 이제 시장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영철 씨네 닭은 뭐가 다른지 한번 먹으면 자꾸 생각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김영철은 그럴 때마다 미소만 지을 뿐이었죠. 그의 비법은 간단했습니다. 직접 키운 닭과 정성, 그것뿐이었어요. 매일 아침 그는 뒤뜰에서 기르는 닭들에게 먹이를 주고 신선한 재료를 고르는 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마늘 다듬은 것 가져왔어요. 김영철의 아내 박순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달리 웃음이 많았죠. 통닭집을 찾는 손님들은 김영철의 묵직한 침묵과 박순자의 따뜻한 웃음, 이 대비되는 두 사람의 조합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분위기를 좋아했습니다. 고맙소. 김영철은 짧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40년을 함께한 동반자를 향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동작을 예측하며 오늘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김치를 썰고 영철은 닭을 손질했죠. 모든 것이 완벽한 하모니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린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영철의 손자 민준이 학교 가방을 메고 달려왔습니다. 주말마다 아들 가족이 가게 일을 돕기 위해 오곤 했죠. 벌써 왔구나. 아침은? 김영철이 물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짧은 질문이었지만 손자를 향한 목소리는 한층 부드러웠어요. 아빠가 데려다 주시면서 여기서 먹으라고 했어요. 민준의 대답에 박순자는 빙그레 웃으며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그들의 아침은 언제나 이렇게 시작되었죠.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를 나눠 먹으며 하루를 준비했어요. 시장이 점점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물건을 진열했죠. 생선 비린내, 말린 고추향, 갓 구운 빵 냄새가 뒤섞인 재래시장 특유의 냄새가 공기 중에 퍼졌어요. 김영철도 오븐에 불을 지피고 기름을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영철 아저씨, 오늘은 양념이 더 매콤한가? 아침부터 군침이 도네. 생선가게 정씨가 지나가며 물었습니다. 김영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오늘 특별히 신선한 고춧가루가 들어왔네. 한 마리 먹어보게. 이것이 김영철의 일상이었습니다. 닭을 튀기고 이웃들과 정을 나누고 가족과 함께하는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었죠. 과거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다만 가끔 그의 팔에 비친 단단한 근육이나 위급한 상황에서 보이는 날카로운 판단력이 평범한 노인이 아님을 살짝 내비칠 뿐이었습니다. 시장의 오후는 언제나 분주했어요. 오가는 사람들, 흥정하는 소리, 웃음소리가 시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영철의 통닭집 앞에도 손님들이 줄을 섰죠. 어머니 손을 잡은 아이들은 바삭한 닭껍질을 기대하며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기다렸습니다. 영철 씨, 이번 주말에 우리 손주 돌잔치인데 통닭 20마리 준비해 줄 수 있어요? 우리 시장 사람들 다 초대했거든. 과일가게 김씨가 물었습니다. 김영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적었죠. 이렇게 그의 닭은 시장 사람들의 크고
작은 행사에 빠지지 않는 주인공이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시장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또 왔네. 저 새끼들.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김영철은 고개를 들어 시장 입구를 바라봤어요. 검은 바지에 검은 셔츠를 입은 3명의 남자가 느릿느릿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등장에 시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흥정하던 목소리도 작아졌어요. 철룡파라 불리는 이들은 몇 달 전부터 시장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보호비라는 명목으로 약간의 돈을 요구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금액은 커졌고 상인들을 대하는 태도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영철 씨, 저 사람들 어떡하면 좋을까요? 지난주에는 과일 가게 최 씨가 돈이 없다고 했더니 과일들을 다 망가뜨리고 갔다던데. 옆 가게 주인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김영철은 대답 없이 닭을 튀기는데 집중했어요. 지금까지 철룡파는 김영철의 가게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노인이 운영하는 작은 통닭집이 큰 돈이 될 것 같지 않아서였겠죠. 김영철의 손이 잠시 닭을 손질하다 멈췄습니다. 그의 눈은 천천히 거리를 걷는 검은 옷의 남자들을 쫓았어요. 평소의 부드러운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죠. 마치 오래전부터 예상했던 일이 드디어 다가오고 있다는 듯한 담담함이 느껴졌습니다. 괜찮을 거요. 걱정 말게. 김영철은 짧게 대답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영철의 손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의 손길에서는 조금 전까지 없던 날카로운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날도 김영철의 통닭집은 맛있는 닭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손님들이 오고 가며 웃음꽃을 피웠죠. 하지만 김영철의 눈은 시장 골목 사이사이를 서성이는 검은 옷의 남자들을 놓치지 않고 있었어요. 곧 다가올 폭풍우를 예감하는 노련한 선장처럼 김영철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던 목요일 오후 시장은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김영철은 그날 들어온 닭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빗소리와 닭을 손질하는 칼소리만이 가게에 울려 퍼졌죠. 평소라면 이런 날에도 단골 손님 몇몇은 찾아왔을 텐데 이상하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은 왜 이렇게 손님이 없지? 박순자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김영철은 고개를 살짝 들어 시장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희미하게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시장 상인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죠. 비가 많이 와서 그럴 거요. 김영철은 평소처럼 짧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무언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어요. 저녁이 되자 비는 더 거세게 내렸습니다. 김영철이 막 가게 문을 닫으려는 순간 시장의 분위기가 소란스러워졌어요. 철룡파 조직원들이 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상인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보호비가 2배야. 알겠어? 못 내면 가게는 없어. 이해됐지? 젊은 깡패가 과일 가게 주인에게 윽박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히 돈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노골적인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돈이 어디 있어요? 장사도 잘 안 되는데. 과일 가게 주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순간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과일들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죠. 김영철은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숨을 내쉬며 참고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박순자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었나 봅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부부였기에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죠. 걱정 마시오. 우리는 아직 괜찮소. 김영철은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과 달리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김영철이 새벽부터 가게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누군가 가게 문을 두드렸어요. 열렸습니다. 김영철이 문을 열자 채소 가게 최 씨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오른쪽 눈 주위는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죠. 영철 씨, 큰일 났어요. 저 깡패들이 이제 시장 밖까지 세력을 넓히고 있어요. 어제는 시장 건너편 식당들까지 돌아다니며 돈을 걷기 시작했다고. 김영철은 말없이 최 씨를 가게 안으로 들였습니다. 박순자는 서둘러 붓고 있는 눈에 얼음찜질을 해주었죠. 어떻게 된 거요? 김영철이 물었습니다. 최 씨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어제 저녁에 돈이 없다고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더 큰 일은 그들이 이제 각 가게마다 자기들 사람을 심겠다고 합니다. 장사의 일부를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김영철의 주먹이 무의식적으로 꽉 쥐어졌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평소의 담담한 표정으로 돌아왔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간단한 대답이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어요. 최 씨가 떠난 후 김영철은 평소처럼 가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손님들의 표정이 어두웠죠.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마침내 그들이 김영철의 가게를 찾아왔어요. 어르신, 장사가 잘 되시나 봐요? 3명의 남자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는 30살 정도로 보였고 얼굴에는 흉터가 있었죠. 그의 뒤로 2명의 건장한 남자가 따라왔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김영철은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마치 그들이 평범한 손님인 것처럼 대했습니다. 에이, 어르신. 모르는 척 하시네. 우리가 누군지 아실 텐데. 흉터 남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닭을 튀기는 기름 위에 손을 가져갔어요. 뜨거운 기름 바로 위에서 손을 흔들며 위협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장사하려면 우리 철룡파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여기 어르신도 이제부터는 매달 보호비를 내셔야 해요. 김영철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보호비요? 보호는 경찰이 해주는 것 아닌가요? 그의 대답에 흉터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가 갑자기 손을 뻗어 선반 위의 그릇들을 바닥에 쓸어버렸어요. 쨍그랑 소리와 함께 그릇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어르신, 장난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장사하려면 우리한테 협조 좀 해주셔야죠? 김영철은 천천히 수건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협조? 협조는 무슨? 간결한 대답이었습니다. 흉터 남자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비웃듯 말했죠. 에이, 노인네가 뭐 어쩌겠어. 내일 다시 올게. 그때까지 생각 잘해봐. 돈이 없으면. 그는 바닥에 깨진 그릇 파편을 발로 더 밟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가게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새 남자는 그렇게 위협을 남기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김영철은 말없이 바닥에 깨진 그릇 조각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길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장은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상인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김영철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그는 가게 문을 닫으며 결심한 듯 멀리 바라봤죠. 그날 밤 김영철은 오랜만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별이 총총 떠있는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팔에 있는 오래된 흉터를 어루만졌습니다. 그 흉터는 오래전 그가 누구였는지를 말해주는 증거였죠. 오랜만이구나.
김영철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말이었어요. 그의 눈빛이 별빛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때 가장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의 눈빛이었죠. 시장 건너편에서는 철룡파 조직원들이 시끄럽게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자신들이 어떤 사람을 건드렸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김영철은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전장에서 보였던 미소, 위험을 앞두고 보이는 그런 종류의 미소였죠. 깡패들의 방문 이후 그날 밤 김영철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서는 박순자가 불안한 듯 뒤척이고 있었어요. 여보, 내일 어떻게 할 거예요? 저 사람들이 또 올 텐데. 박순자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김영철은 아내의 손을 살며시 잡았죠. 걱정 마시오. 내가 해결할 방법이 있소. 김영철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단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그가 가졌던 목소리 같았어요. 박순자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이었지만 지금 그의 표정은 오래전에 잠시 보았던 것과 같았죠. 설마 당신, 박순자가 놀라 물었습니다. 그때처럼 하려는 건 아니죠? 김영철은 대답 대신 천천히 일어나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가장 안쪽, 아무도 손대지 않는 곳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는 오래되었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김영철은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는 낡은 군복과 몇 가지 소지품이 놓여 있었어요. 여보, 제발 조심해요. 박순자의 눈에는 걱정과 함께 이해의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과거를 알았죠. 젊은 시절 김영철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걱정 마시오. 이번에는 목숨 걸고 하는 일이 아니니까. 김영철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단단한 결의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상자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넘겨봤어요. 오래전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은 기술들이 기록되어 있었죠. 아직 몸이 기억하고 있을까? 김영철은 천천히 몸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든 몸이었지만 근육은 여전히 단단했어요. 40년 전 그는 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임무를 맡았던 특수정예부대원이었습니다. 적진 깊숙이 침투해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오는 그런 사람이었죠. 새벽 3시 김영철은 조용히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움직임은 점점 빨라졌어요. 처음에는 뻣뻣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젊은 시절의 감각이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고 몸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죠. 아직 늦지 않았군. 김영철은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소와 같이 김영철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어요. 시장 상인들은 어제 일이 있었다는 걸 알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김영철의 가게를 바라봤습니다. 영철 씨, 괜찮아요? 저 깡패들이 오늘 다시 온다면서요. 채소 가게 최 씨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걱정 말게. 나는 괜찮네. 김영철의 대답은 평소와 다름없이 짧았지만 그 안에는 묘한 자신감이 담겨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예상대로 철룡파 깡패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5명이었어요. 흉터 남자가 앞장서서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와 협조할 건지 아니면 가게를 접을 건지. 김영철은 닭을 손질하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제와 달랐어요. 더 이상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자네들이 원하는 게 뭔가? 김영철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흉터 남자는 비웃었어요. 돈이죠, 늙은이. 매달 수익의 30%와 이 가게의 일부 소유권. 그리고 우리 사람 한 명을 여기 심어야 해요. 김영철은 칼을 내려놓고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힘이 있었어요. 그건 안 되겠네.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흉터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르신, 장난하시는 거야? 여기 혼자 계신 노인네가 뭘 어쩌겠다고 그래요? 김영철은 대답 대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깡패들을 바라봤어요. 이봐, 뭐 하는 짓이야? 흉터 남자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영철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것은 전장에서만 볼 수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가게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달아올랐습니다. 5명의 깡패들이 김영철을 둘러싸고 있었지만 노인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뭐야, 이 늙은이가 미쳤나? 흉터 남자가 주먹을 불끈 쥐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알고 이러는 거야? 김영철은 대답 대신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그 안에는 위협이 느껴졌어요. 깡패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머뭇거렸습니다. 저 영감 뭐 하는 거야? 잡아. 흉터 남자가 소리치자 2명의 깡패가 김영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들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김영철은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2 사람을 제압했습니다. 깡패들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이게 어떻게? 흉터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들 뭐 하는 거야? 같이 덤벼. 나머지 3명도 김영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김영철의 움직임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빨랐고 한 번의 타격은 정확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닭을 손질하던 그 손이었지만 지금은 수십 년 전 적진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그 손길을 되찾았어요. 너 도대체 누구야? 마지막까지 서 있던 흉터 남자가 물었습니다. 김영철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냥 통닭집 주인일 뿐이네. 김영철은 깡패들의 휴대폰을 모두 빼앗고 문을 열어 그들을 내보냈습니다. 다시는 이 시장에 얼씬거리지 말게. 알겠나? 하지만 물러날 깡패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철룡파는 대규모로 시장을 습격했어요. 가게들이 유리창이 박살나고 물건들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김영철의 통닭집도 예외는 아니었죠. 한밤중에 요란한 소리와 함께 가게 앞 유리가 깨졌어요. 여보, 저게 뭐예요? 박순자가 놀라 일어났습니다. 김영철은 침착하게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아내, 경찰은 부르지 말아요. 하지만 여보, 박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건 너무 위험해요. 당신 혼자서는. 김영철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시오. 나 혼자가 아니오. 그가 문을 열자 시장의 상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철 씨, 우리도 더는 참을 수 없어요. 채소가게 최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제 한 일을 들었어요.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김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망가진 가게들을 살펴봤어요. 참혹했습니다. 수년간 일궈온 가게들이 하룻밤 사이에 엉망이 되었죠. 우리 이대로 당할 순 없어요. 과일가게 주인이 말했습니다. 김영철은 통닭집으로 돌아와 바닥에 떨어진 닭들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눈빛은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어요. 여보, 박순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김영철은 망가진 가게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선을 넘었소. 이제 우리가 대응해야 할 때가 왔어. 새벽이 밝을 무렵 시장 상인들은 모두 김영철의 가게에 모였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지휘관이 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싸움을 걸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시 온다면 우리는 함께 맞설 것입니다. 상인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랜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결의가 담겨 있었죠. 김영철은 이제 단순한 통닭집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지휘관이 되어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낡은 군복을 꺼내 입진 않았지만 그의 마음가짐은 이미 전장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상인들은 망가진 가게들을 묵묵히 청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두려움 대신 결의가 담겨 있었죠. 김영철은 새벽부터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깨진 유리창, 망가진 테이블,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 사이에서 그는 차분히 일했어요. 박순자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아요? 김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소. 오늘은 평소처럼 장사를 하게. 그의 말대로 통닭집은 문을 열었습니다. 망가진 모습 그대로였지만 김영철은 여전히 닭을 튀기고 있었어요. 같은 시간 시장의 다른 가게들도 하나둘씩 문을 열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검은 승용차 세대가 시장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10명이 넘었어요. 그들의 선두에는 큰 덩치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철룡파의 두목 강철룡이었죠. 저게 누구야? 시장 상인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철룡파 보스라네. 다른 상인이 대답했어요. 이번엔 직접 왔군. 강철룡은 천천히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시선은 마침내 김영철의 통닭집에 멈췄어요. 그는 부하들을 이끌고 가게로 향했습니다. 여긴가? 우리 애들을 건드린 곳이? 강철룡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김영철은 닭을 튀기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강철룡은 웃었습니다. 기분 좋은 웃음은 아니었어요. 어르신, 놀라게 하고 싶진 않은데 자네가 누굴 건드렸는지 알기나 해? 김영철은 손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을 괴롭히는 불량배들이죠. 그 말에 강철룡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빠르게 김영철에게 다가갔어요. 늙은이 말 조심해. 이 동네는 우리 구역이야. 건방지게 굴면 가게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자네 몸도 망가질 수 있어. 김영철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강철룡은 손짓했고 2명의 부하가 앞으로 나섰어요. 그들은 김영철을 잡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김영철의 움직임이 바뀌었어요. 그는 순식간에 2명의 부하를 제압했습니다. 한 명은 손목을 꺾여 바닥에 쓰러졌고 다른 한 명은 목을 움켜쥐인 채 벽에 박혔어요. 뭐야 이거. 강철룡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김영철은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의 온화한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전 적진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특수부대원의 눈빛이었죠. 자네들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해. 김영철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선을 넘었어. 강철룡은 분노에 떨며 소리쳤습니다. 다들 뭐해? 저 늙은이 잡아. 나머지 부하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김영철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어요. 그는 공간을 잘 활용했고 상대의 힘을 이용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기술들이 몸에서 흘러나왔죠. 이 노인네 뭐야? 쓰러진 부하 중 하나가 놀라 외쳤습니다. 김영철은
천천히 강철용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너희 같은 놈들, 전장에선 3초면 끝났다. 강철용은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물러섰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다음엔 더 많은 인원을 데리고 올 거야. 그는 서둘러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시장 상인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그들은 각자 도구를 들고 있었습니다. 삽, 빗자루, 주방 도구들이 무기가 되어 있었죠. 이봐, 우리 시장에서 썩 꺼져. 채소 가게 최 씨가 소리쳤습니다. 강철용과 그의 부하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평소 두려움에 떨던 상인들이 이제는 단단히 뭉쳐 있었습니다. 강철용은 분노로 떨며 상인들 사이를 뚫고 나갔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허둥지둥 따라 나갔어요. 그들이 타고 온 검은 승용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상인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김영철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그의 예상대로 그날 저녁 강철용은 더 많은 인원을 이끌고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이번에 야구 방망이와 쇠파이프 같은 무기를 들고 있었어요. 저기 노인네. 강철용이 김영철의 가게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나와봐. 이번엔 내 가게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를 불태울 거야. 김영철은 천천히 가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의 뒤로 시장 상인들이 줄지어 따라 나왔어요. 그들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강철용 씨, 김영철이 그를 직접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지요. 여기서 더 이상 무의미한 싸움은 하지 맙시다. 강철용은 비웃었습니다. 무의미한 싸움? 어르신, 나도 봐줬는데 이제 손 좀 들어야 하지 않겠어? 내가 먼저 손을 들 생각은 없네. 김영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자네에게 한 가지 제안이 있네. 나와 1대1로 승부를 겨루자고. 내가 이기면 자네들은 영원히 이 시장에서 사라지고 자네가 이기면 우린 자네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네. 강철용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크게 웃었습니다. 1대1? 나이도 많은 노인네가 나를 상대로? 좋아, 재밌겠는데. 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간이 넓어졌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뒤로 물러섰어요. 강철용이 먼저 공격했습니다. 그는 강한 주먹을 날렸지만 김영철은 가볍게 몸을 틀어 피했어요. 강철용의 공격은 계속됐지만 모두 허공을 갈랐습니다. 가만히 있어, 늙은이. 강철용이 분노에 차 소리쳤습니다. 김영철은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었어요. 그는 강철용의 리듬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전장에서 적의 패턴을 분석하듯이요. 마침내 김영철이 움직였습니다. 그의 공격은 빠르고 정확했어요. 특수부대에서 배운 기술을 사용해 강철용의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정확한 타격으로 강철용을 쓰러뜨렸어요. 이게 어떻게? 강철용이 바닥에 쓰러진 채 놀라 물었습니다. 김영철은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너 같은 놈들 예전에도 많이 봤지. 근데 말이야, 인생을 이렇게 살면 나중에 후회해. 강철용은 일어나려 했지만 더 이상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바로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상인들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한 것이었죠. 상인들은 그동안 철룡파가 저지른 범죄 증거를 모두 모아두었고 오늘의 현장도 몰래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채소가게 최 씨가 소리치며 경찰에게 알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 시장을 괴롭히던 깡패들입니다. 경찰들이 철룡파 조직원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철룡도 수갑이 채워졌어요. 그는 김영철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늙은이. 내가 돌아올 거야. 김영철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땐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경찰이 모든 조직원을 연행한 후 시장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상인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기뻐했어요. 그들은 마침내 자유를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김영철은 조용히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박순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 끝났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김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래시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어요. 상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돌아왔고 손님들도 늘어났습니다. 철룡파가 사라진 후 시장은 마치 새로운 숨을 얻은 것 같았죠. 김영철의 통닭집 앞에는 여전히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단순히 맛있는 닭을 먹기 위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김영철을 직접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깡패를 물리친 통닭집 할아버지라는 소문이 퍼진 것이었죠. 영철 씨, 신문사에서 또 취재 요청이 왔어요. 채소가게 최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영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심 없네. 그냥 닭이나 튀기고 싶어. 그의 바람과는 달리 김영철의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의 노인이 시장을 구했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어요. 특히 다른 지역의 상인들도 용기를 얻어 불법 세력에 맞서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보, 손님이 또 많네요. 박순자가 바쁘게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김영철은 묵묵히 닭을 튀기고 있었어요. 그의 손길은 여전히 정확했고 눈빛은 평온했습니다. 특수부대원의 날카로운 시선은 다시 따뜻한 노인의 눈빛으로 돌아왔죠. 할아버지, 저 팬이에요. 어린 소년이 김영철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멋진 어른이 될 거예요. 김영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아이의 머리를 살며시 쓰다듬었어요. 그저 옳은 일을 하렴. 그게 가장 중요하단다. 시장 상인들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김영철의 가게 앞에 테이블을 펴고 각자 준비한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웃음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철 씨 덕분에 우리 모두 평화를 찾았어요. 과일 가게 주인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영철 씨 건강을 위해 모두가 잔을 들어 올렸지만 김영철은 쑥스러워했어요. 그는 늘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이런 관심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과찬이요. 나는 그저 내 가게와 우리 시장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요. 파티가 끝나고 김영철은 혼자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그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영철 씨, 강철룡과 그 조직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여러분이 제공한 증거 덕분에 그들은 오랫동안 감옥에 있을 겁니다. 소식을 들은 김영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일이 끝난 것이었어요. 여보, 이제 좀 쉬면 어떨까요? 박순자가 남편의 어깨를 감싸며 물었습니다. 당신 몸도 많이 피곤할 텐데. 김영철은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나는 괜찮소. 이제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오. 그날 저녁 김영철은 평소처럼 닭을 손질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오랫동안 감춰두었던 과거의 일부를 다시 꺼내보니 묘한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두려움도 후회도 아닌 일종의 해방감이었죠.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애들이랑 다 같이 식사하는 게 어떨까요?
박순자가 제안했습니다. 김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요. 오랜만에 가족이 다 모이면 좋겠군. 시장에 어둠이 내리고 가게들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하지만 김영철의 통닭집은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여전히 맛있는 닭 냄새가 풍겨나왔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재래시장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철룡파 사건 이후 시장은 지역의 명소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활기찬 공간이 되었습니다. 상인들은 서로 협력하여 시장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 나갔죠. 김영철의 통닭집은 여전히 시장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단순한 통닭집이 아니었어요. 시장을 지킨 영웅의 가게, 용기 있는 행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손자 민준이 기쁜 표정으로 달려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상장이 들려 있었어요. 태권도 대회에서 상 받았어요. 김영철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정말 잘했구나. 내 할아버지도 자랑스럽다. 민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용기 있고 멋진 사람이요. 김영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손자는 이제 할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특수부 대원이었던 사실, 그리고 시장을 지킨 이야기까지. 물론 아직 어린 민준에게는 각색된 버전으로 전해졌지만요. 저녁이 되자 김영철은 아내와 함께 시장을 거닐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게 일을 아들 부부에게 조금씩 맡기고 있었어요. 젊은 세대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게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여보, 기억나요? 작년 이맘때 박순자가 남편의 팔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김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찌 잊을 수 있겠소. 우리 모두에게 큰 변화의 시간이었지. 그들은 시장 끝에 있는 작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시장 위로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후회는 없어요? 박순자가 물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했던 것, 과거를 다시 끄집어냈던 것. 김영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후회는 없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네. 내가 가진 능력으로 우리 시장과 사람들을 지킬 수 있어서. 김영철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젊었을 때는 국가를 위해 싸웠지. 이제는 우리 가족과 이웃을 위해 싸웠고 그 모든 시간이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네. 박순자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동반자였지만 지난 1년 동안 그녀는 남편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어요. 아니, 잊고 있었던 옛 모습을 다시 본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당신,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겠어? 박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영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은 튀길 닭이 많아. 그의 대답에 박순자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김영철도 따라 웃었어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영철은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조용히 옷을 입고 가게로 향했어요. 시장은 아직 고요했지만 곧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채워질 것이었습니다. 김영철은 닭장으로 가서 닭들에게 먹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문을 열고 오븐에 불을 지폈어요.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지만 그의 마음은 더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김영철은 평온한 표정으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삶은 계속되고 있었고 그것은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